왜 대표로 잘 하고 있다가 소속으로 내려왔는지, 소속 공인중개사로 가니까 어떤지. 그래서 내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최고예요. 안녕하세요, 하우스비입니다. 저는 현재 한남동에 위치한 한남현대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소속중개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 첫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최근까지 대표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다가 폐업을 하고 소속중개사로 일을 하게 됐습니다. 대표로 하다가 소속으로 들어가니까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왜 대표로 잘 하고 있다가 소속으로 내려왔는지, 소속 공인중개사로 가니까 어떤지, 장단점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유와 수익은 줄었지만 속은 정말 편합니다. 중요하다 생각하는 게 뭔지에 따라 대표 개업공인중개사가 되는지 아니면 소속공인중개사로 들어가는 게 맞는지 나눠질 것 같더라고요.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해볼게요. 첫째, 수익 구조의 현실. 대표나 개업공인중개사로 있을 경우 중개를 잘하게 된다고 하면 이제 그 수익이 100% 제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실제 수익은 훨씬 더 많이 벌어가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이거에 있어서도 단점이 있습니다. 고정비 지출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리 단순히 생각했을 때 뭐 월세랑 광고비 정도가 다 아니야? 광고 뭐 얼마나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아닙니다. 요즘은 부동산이 많다 보니까 이 안에서 살아남으려면 광고를 해야 되는 광고 비율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래서 꾸준히 나가는 그 광고 비용 무시할 수 없고요. 또 이제 관리하면서 세금 관련돼서 내는 것도 이제 어느 정도 수익이 올라가게 되면 그 수익 신고하는 거에 있어서도 구간이 높아지다 보니까 그만큼 세금을 많이 내게 되고, 이제 뭐 짜잘하게 나가는 게 정말 많아요. 통신사비나 정수기, 렌탈비, 여름 되면 전기세, 겨울하면 난방비, 이런 게 쌓이다 보면 매달 나가는 고정비 비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뭐 부동산이 경기가 좋았을 때는 이게 다 커버가 되니까 부담 없이 진행할 수 있는데, 경기가 안 좋을 때는 그 고정비를 지출하면서 버티는 게 정말 힘듭니다. 그리고 그 심리적 압박감이 정산하는 다음 날부터 정산하는 그 다음 달까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만약에 수익이 없으면 무조건 마이너스라서 이거는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반대로 소속의 장점, 고정비로 지출하는 게 없겠죠. 그래서 심리적 부담감이 없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제가 할 게 없다고 하면 그냥 제 생활비 내는 정도 스트레스지 고정적으로 내는 게 없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애초에 처음 들어왔을 때 새로운 곳에서 일하다 보니까 반년은 당연히 돈 못 벌겠지 생각으로 그 전에 모아놨던 돈을 조금씩 써가면서 생활비만 내면서 버티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 심리적으로 그렇게 부담스럽진 않더라고요. 반대로 소속중개사의 단점, 부동산에 내가 어떤 조건으로 취업하냐에 따라서 이건 다 다른데 예정된 월급을 받으면서 일을 할 수도 있고 일정 비율로 서로 퍼센티지로 나눠가지고 돈을 벌어가는 구조도 있습니다. 이제 소속중개사 입장에서는 내가 처음부터 손님 상담도 하고 집 안내까지 다 하고 계약 메이드까지 다 끌고 가는데 이거를 이제 계약 도장만 찍는다고 대표한테 이만큼 비율을 떼줘야 된다고 하면서 반감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근데 대표에서 내려온 사람으로서 드는 생각은 이 고정비 스트레스가 웬만한 수수료 그 비율을 떼가는 것보다 심리적 압박감이 훨씬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분명 수익은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두 번째, 스트레스입니다. 점심 약속이 12시든 1시든 2시든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요. 그리고 본인이 업무하는 거에 있어서 어느 정도 업무 분배가 가능해요. 이 정도는 내가 안 해도 된다라고 판단이 들면 직원분들한테 이제 적절하게 분배를 하면서 제 개인 시간도 늘어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단점으로 본다고 하면 늘 매사에 옳게 바르게 계약을 했어도 늘 더블 체크를 하면서 진행을 할 수밖에 없고, 마무리까지 다 완벽히 된 걸 봄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에 있어서 문제가 생겼을 때 리스크 또한 대표가 다 가져가야 됩니다. 그런 컴플레인들이 다 대표한테 오기 때문에 멘탈 관리하는 것도 어렵고 심리적으로 머릿속에서 스트레스가 떠나지 않는 거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소속중개사로서 장점? 거래에만 집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장점 같아요. 저희 부동산 같은 경우는 광고를 올려주시는 전담 직원분이 따로 계시고,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손님이 왔을 때 손님 원하는 조건 매물에 맞춰서 잘 안내해드리고 맞는 조건을 다양하게 보내드리며 최대한 계약까지 메이드만 하는 게 주 목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배가 확실히 돼 있어서 제가 해야 될 일만 잘하면 되기 때문에 멘탈 관리하는 거에 있어서 훨씬 더 유연한 것 같아요. 단점, 세 번째로는 성장 방향성에 대한 고민입니다. 대표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내 이름 걸고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 부동산이 잘 되면 본인 스스로가 브랜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여기서 더 잘 되면 직원 채용이 늘어나는 거고, 이게 더 커지면 다음에 이제 부동산 법인까지 늘어나면서 이제 여러 체인이 생기는 거거든요. 아무래도 내 성장의 그 끝이 없다 보니까 더 진취적이고 열정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그런 방향으로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단점, 그 법인으로 커지기 전까지 0부터 다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성장 속도가 더딜 수가 있어요. 이 성장의 끝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한도는 없지만 이 성장 속도가 정말 더딜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기한 내에 그만큼 도달을 안 했을 때 지치는 마음이 크겠죠. 그런 멘탈 관리까지 잘 해야 되는 게 결국 대표의 숙명인 것 같기도 합니다. 소속중개사의 장점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개인의 업무에 있어서 성장 속도는 훨씬 빠릅니다. 대표는 아무래도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데 소속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분업화가 되어 있고 기존 이 부동산에 있었던 매물도 있고 대부분 여기서 일하는 사람이 다 빵부터 같이 시작하는 게 아니고 오래된 직원도 있을 거고 대표님이 쌓아온 그런 경력들과 정보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거를 물어보면서 똑같은 시간이라도 훨씬 경험이 금방 쌓이는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도 제 옆자리에 계시는 실장님이 이 한남동에서 엄청 유명하신 분이에요. 일을 정말 잘하기로 소문나신 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뭐 이 빌라 어떤가요? 했을 때 이 히스토리를 쫙 이야기해 주시는 거를 간접적으로 듣기만 해도 공부가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성장하는 속도가 좀 빨라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부동산 중개라는 게 계약을 하고 잔금까지 치렀을 때 그 1년의 과정은 어느 지역에서 일을 하나 다 똑같아요. 하지만 A라는 동네에서 B 동네로 갔을 때 잘 적응할 수 있는 거는 동네마다 분위기와 소비층과 유형들이 다 있거든요. 이런 거는 직접 경험하지 못하고서는 알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만약에 제가 대표로 아무것도 모르는 B 동네에 가서 이거를 처음부터 하려고 하면 속도가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소속으로 들어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대표님과 실장님과 대리님이 이야기해 주신 정보로 금방 습득이 가능하다고 느껴서 이런 게 정말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단점으로는 내 브랜드를 쌓기가 어렵겠죠. 대표님은 A를 원하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지금까지 잘 쌓아왔는데 내가 B 방향을 원한다고 마음대로 틀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개인 브랜딩을 하는 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제가 있는 부동산 같은 경우는 대표님이 엄청 열리신 분이고 이런 유튜브를 한다고 할 때도 응원해 주시는 분이라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표님 진짜 최고예요. 최고예요. 이거는 제 손이 지금 까보를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대표님. 사실 제 대표님 제 유튜브 보지도 않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정리를 해보면 저 같은 경우에는 대표에서 소속으로 한 이유가 아주 명확해요. 저는 단순히 돈을 벌기보다는 이제 이렇게 유튜브로 부동산 관련된 이야기도 많이 하고 SNS로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공인중개사 외에 스스로의 브랜딩을 하고 싶은 목적이 컸기 때문에 소속을 선택을 한 건데 각자 원하는 방향성은 다 다르잖아요. 누구에게는 돈이 중요할 수 있고 아니면 시간적 여유로움이 중요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저처럼 브랜딩 하는 게 중요한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딱 놓고 정리를 해봤을 때 우선순위가 뭐냐에 따라서 제가 개업을 하든 소속으로 들어가든 방향성을 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영상을 누르셨으면 아직도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실 텐데 제 이야기 들으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편하게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을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앞으로도 부동산의 모든 순간 저 하우스빈과 함께해요.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